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 방송이죠. 8월 10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좋다 보니까 종목 선정하는 것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사도 올라가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장에서 가능한 일이지, 장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종목을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게 진짜 장땡이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대충 사면 좀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거래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 나이가 78세 정도 되실 겁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인구 변화 통계 지식백과가 뜨긴 하는데요. 2008년 뭐 지금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성 83세, 남성 76세입니다. 근데 저희 유튜브 주 시청 연령층이 35세에서 44세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40세로 계산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40세 정도시기 때문에 또 주식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2년, 뭐 좀 길면 한 5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동안 까먹었다,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제 꼴랑 한 1년, 2년, 3년 해보신 거잖아요. 그쵸? 뭐 한 5년 했다고 치고 그동안 5년 동안에 내가 까먹었다 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연령, 그러니까 수명이 40세가 남아있습니다. 8배나 더 할 수 있어요. 8배입니다. 8배. 얼마든지 복구하고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 무리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 복구하세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까먹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돈 넣어가지고 이걸 복구시켜야 되냐?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거래를 쉬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쉴 때는 쉬고 그 다음에 벌 때는 벌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그거 보여드린 적 있죠. 코스피 코스닥 업종지수, 일별 업종지수? 요거였죠? 여기서 우클릭 하시면 엑셀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시면요. 50%의 수렴해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 양 하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뭐 0.2, 0.6, 0.4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합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또 제로에 수렴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던 것이 다 합산. 지금 이거 보세요. 0.81% 올라갔죠. 자, 다음날 0.86% 내려갑니다. 그 다음날 0.84% 올라가요. 뭐 이런 짓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 여기서는 뭐 0.5, 1.0, 뭐 0.16 이렇게 움직였지만 다시 1%가 올랐고 0.8% 내렸고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종목을 오랜 기간 동안에 자칫 잘못 갖고 있으면 그냥 보합이 될 수도 있어요. 운이 좀 나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걸 좀 여기서 깨달으시는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락률 보여드리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회사 생활에 바빠서 치여서 주식 거래가 좀 어렵다? 안 하는 게 정답이죠. 그리고 뭐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좋다고 막 그냥 사겠어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금부터라도 끌고 가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또 뭐 기관이나 외인이 막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관은 또 팔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기관이랑 외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시기는 요때입니다.
이제 지수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기관은 그냥 주구장창 팔아요. 올라가니까 와 신난다 수익 났다 팔고 있죠. 외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외인은 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외인이 또 팔기 시작하면 폭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냥 그냥 덮어놓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 확률을 보자면요. 지금 여기 지금 왼쪽 밑에 뜨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개가 오르고 코스피는 500개가 오르고 300개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00개가 오르고 600개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이렇습니다. 2000개가 있다고 치고요. 네, 코스닥 코스피 합산해가지고 2000개라고 치고 장이 좋으면 1300개에서 1400개가 오르고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가 내려갑니다. 장이 너무너무 좋으면 1500개가 올라가고 인버스만 떨어져요. 이제 그 반대로 장이 이제 안 좋으면 1500개가 떨어지고 인버스만 올라가는 우선주랑 인버스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장이 그냥 조금만 안 좋은 그런 상태다. 그러면 한 1000개 정도 떨어지고 한 1000개 정도 올라가고 이 정도 이제 보합에 수렴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이 좋을 때는 덮어놓고 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뒤로 점프해서 코가 깨지지 않는 한 웬만한 종목 사도 다 올라갑니다. 그게 뭐 퍼센티지가 뭐 1%, 2%뭐 그걸 떠나서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가요. 근데 장이 보합권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확률이 5대 5가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다면 내려가는 종목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실력이 갈려요. 지금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져 있는 거죠. 운이 좋다. 근데 장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공부를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한 사람과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요런 종목들. 이제 뒤늦게 요런 데서 만약에 샀다고 한번 가정을 더 보자고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운만 좋다면 웬만한 종목을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10명에 아까 지수에서 그 개수 올라가는 개수 보여드린 것처럼 그 퍼센티지가 똑같아지겠죠. 500개가 올라가고 200개가 떨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한다면 10명이 달려들었을 때 8명은 수익이고 2명이 손실이라는 겁니다. 확률로 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장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갈리게 되는 거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안 사겠죠. 다른 종목 사겠죠. 차라리. 그리고 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게 또 오해가 될까봐 또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자꾸 공부라고 강조하는 것은 저희 유료 서비스에 오시면 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뭐 제 거 강의를 뭐 가입하시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특정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서 뭐 하시라 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거래 시작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지금 실검에 뭐 있지? 요런 걸 위주로 봐요. 아니면 요새 뭐가 이슈가 있어? 뭐 사면 돈 벌어?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만 눌러봐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종목들이 뜹니다. 시젠, 카카오, 한국전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뭐 LG화, 현대차 이미 급등 간 것들. 간 것들이 아니라 갈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에이스테크 한번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주가예요 지금. 물론 에이스테크는 좋은 회사입니다. 오이솔루션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삼성이랑 실질적인 5G 수에 뭐 5G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종목들 잔뜩 한데 실질적인 수혜는 딱 두 회사밖에 없어요. 삼성이랑 같이 하는 회사는 에이스테크랑 오이솔루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 여기까지 갔는데 자 지금 사야 될까요? 이런 종목을.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고서 접근하신다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슈나 테마, 뉴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좀 보고 접근하고 재무 상황을 좀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시면 뭐 하다못해 여기다가 그냥 주식 공부 이렇게 쳐봐요. 주식 공부, 스터디. 스터디라고 쳐볼까?
그러면 자료가 수두룩 빽빽해요. 뭐 여기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스터디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스터디 모집 좀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지금 더보기 눌러서 책을 펼쳐 해서 여기서 그냥 주식 요렇게 치셔가지고 가끔 저한테 책 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다 사시면 돼요. 이제 고3 수험생 책 그 가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쌓여 있는 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월급만큼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천장까지 책이 닿으면 이제 스카이를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처럼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책꽂이 작은 책꽂이 한 칸을 다 차지하는 게 한 20권 정도 됩니다. 한 칸 정도는 양심적으로 채웁시다. 양심 저희 뭐 도서출판위원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주식으로 그거보다 더 벌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자, 나 한 달에 주식으로 300만 원 벌어 그러면 꽃방귀 낄 거잖아요. 300만 원밖에 못 벌어? 주식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했으면 뭐 그래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오히려 근데 까먹은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벌려면 그 정도는 벌어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내가 좀 만족할 것 같은가라는 그 금액. 그 금액과 본인의 연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노력하셔야 돼요. 대학교 때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서 월급을 그 정도를 받았다. 근데 내가 주식으로 별로 공부도 안 했어요. 주식도. 그냥 착한 건 봤어. 착한 건 좀 보고서 그냥 강의 몇 개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넣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이렇게 벌고 있다?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딱 그 정도의 노력인 거예요. 똑같이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못 벌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7년 동안 딱 그 정도로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는 그래도 아침에 9시에 가가지고 6시까지 공부했어요. 그쵸? 그리고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보충 수업이라고 7시까지 앉아 있었고,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생활, 1, 2, 3학년 생활을 보낸 거고요. 대학교 때도 1, 2, 3, 4학년? 그래도 학교 다녔어요. 놀면서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뭐 그랬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 그 수업 시간은 다 채웠고 레포트 다 썼고 시험도 다 본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는 박 터지게 한 거고 대학교 4학년 때는 그래도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는 공부를 했다. 똑같이 투자를 하시면 똑같이 했을 때 그 300만 원 정도를 벌지 않기가 더 어렵다. 벌려요, 그냥. 그렇게 하면. 7년만 딱 그렇게 눈 감고 해봐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똑같은 시간만큼을 노력하지 않고 300만 원을 벌고 싶다? 이거는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7년을 공부 안 했어. 그랬는데 그냥 운 좋게 어쩌지 하다가 월 300만 원씩 월 500만 원씩 벌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고등학교 다니고 누가 대학교 나와요? 또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한다면 그 도둑노심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종목을 좀 찾아서 어떻게 거래할 것이냐라는 기준을 삼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잡았어요, 지금 예시를.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렇게 예시를 걸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냥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응? 그 정도의 생각으로 딱 3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식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방송 서두에 하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근데 뭐 종목 한두 개 주는 거보다 이런 얘기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동기부여를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82분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라고 생각하시는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느끼는 바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성공이에요. 뭐 비단 여기서 공부하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본인이 깨달아서 지금 이제 방송 딱 끝나면 구글 펼쳐가지고 그래 책 한 권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신다면 그럼 성공이에요.
자,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알파스퀘어 사이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이랑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이 사이트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좋은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아직 막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일단 알파스퀘어라는 사이트고요. 주소는 여기 뭐 설명에다가 좀 붙여드릴까?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알파스퀘어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HTS랑 동일합니다. 이게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축소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확대되고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우스 스크롤은 앞뒤 이동인데요. 앞뒤 이동하는 기능은 지금 이건 이제 상장 때부터 다 나와가지고 이게 없네요. 근데 좀 긴 기간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요거를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거예요. 회사에서 증권 프로그램을 키면 잡혀가겠죠? 네, 바로 이제 저기 뭐 팀장님이나 부장님한테 불려가지고 너 뭐 하고 있니? 뭐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텐데 사이트가 트레이딩 뷰를 지난번에 한번 권장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때문에 좀 알려져가지고 사이트가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알파스퀘어 사이트가 이건 국산이거든요. 요 사이트는 아직 안 막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뒤에도 눈이 있고 뭐 자리 한가운데 앉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딱 펼치시면 안 됩니다. 좀 구석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 들고 어디 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슬쩍 이렇게 보실 때 고를 때 쓰는 거지. 웬만하면 자, 이제 좀 눈에 안 띄는 데서 쓰세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 보안경 사세요라는 얘기까지 해드려야 돼? 보안경 하나 사세요. 이것도 돈이 없어? 아니 대체 돈은 다 갖다 어디다가 쓰는 거야? 응? 뭐 이거 뭐 얼마나 하니? 모니터 보안경. 좀 비싸네. 23,000원 정도 하네. 내 눈은 소중하니까 좀 더 비싼 거 쓰십시오. 7만 원짜리도 있네. 24인치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쓱 갖다 붙여놓고 여튼 보안경 같은 거 쓰셔가지고 이걸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차트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이평선 같은 것들도 다 설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종목을 몰래 보는 용도로도 좋다. 또 내 관심 종목을 여기다가 깔끔하게 넣어 놓는 것도 좋다.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알파스퀘어가 재밌는 게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이런 내용들이 꽤 잘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 여기서 협찬 받은 거 없습니다. 저기 혹시 알파스퀘어 관계자분이 좀 보고 계시면요. 저 협찬 좀 해주세요. 뭐 여기 유료 서비스 이런 거 없나? 네, 협찬, 광고 협찬. 요새 뭐 뒷광고 뭐 이게 뭐 이슈던데 나도 좀 광고 좀 해보자. 알파스퀘어 관계자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튼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시장 정보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정보도 여기서 이제 차트를 띄워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 차트, 어휴, 엄청 올라갔네. 그럼 어디까지 이거 선 그려가지고 봐야 될까? 뭐 이런 기준들도 이렇게 선 딱 그려가지고, 요렇게, 얼마나 좋아. 요거 깨지면 팔아야지. 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세선 진행되고 있구나. 요렇게 그래 요거 깨지면 조금 위험하겠구나. 각도는 몇 도나 되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45도가 넘어버렸네. 50도에 가까워졌네. 지금 굉장히 높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이 많이 팔고 있는가 사고 있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외인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약간 순환이에요. 기관 외인을 코스피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요. 조금 있다가 코스닥에 기관 외국인이 또 들어옵니다. 낙수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쪽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코스닥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도 볼 수 있어요. 뭐 뉴스, 시장, 경제, 산업, 채권, 파생, 기업, 투자 다 볼 수 있어요. 그 뉴스 쪽을 보면 코스피 이젠 떨어진다. 1600억 싸들고 인버스 쓸어 모은 투자자들. 또 왜 긴장되게 또 왜 이런 기사가 또 뜬 거야. 풍국주정 2분기 17억. 전년 동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다는 거야, 내렸다는 거야? 내렸다. 이렇게 뉴스까지 직접 하이퍼링크로 연결해 줍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상황들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시장 요약에서 뉴스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시장 이슈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징 종목 오늘의 급등주 이미 간 거는
보지 말자. 급락주. 왜 내렸지? 왜 내린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에 이런 거 피할 거 아닙니까? 신고가. 사실 신고가는요. 거래하는 거 지난번에 50일 신고가 관련해서 어떻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강의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USD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신고가. 지금 신고가에서 최대한 붙어 있어야 되죠? 이거 그냥 상처버렸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KPTU. 이런 것도 지금 신고가? 요런 라인이죠? 너무 높아.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신고가 전고점 딱 있고 신고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런 종목이 있으면 좋겠죠.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딱 사기 좋았던 자리가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에서 샀어야 좋았겠죠. 지금은 이제 너무 높고. 엑세스바이오는 어디였겠어요? 요런 자리. 넘어가기 시작하는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가 좋은 겁니다. 이름 그대로 거래하시면 돼요. 신고가, 신고가. 새롭게 고가를 찍었다. 어디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거래해야지. 놓친 거야, 이거 지금 다 놓친 거.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카페에 다 올라옵니다, 신고가. 이것도 어제짜리. 오늘 딱 신고가 만들었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저가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바이오스마트도 이런 데가 신고가야? 이것도 갭 떠버렸지만. 오스코테. 그렇지. 이런 게 신고가지. 요런 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네. 하지만, 요렇게 볼까? 자,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이잖아요. 신고가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방금 전에 오스코텍이랑 똑같은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선 그려놓으면, 얘는 이제부터 신고가겠지. 이러면, 오늘 종가 손절 잡고 내일 들어가면 뭐 되는, 요런 식으로 거래하면 되겠죠. 신고가 거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솔리드는 여기가 신고가고요. 6,900원. 여튼 뭐 이 얘기를 뭐 자세히 하자는 건 아니니까. 신저가 꼭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 하시고 뭐 튀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상한가 오늘 상한가 뭐 갔어 이런 거 볼 수 있고 하한가 뭐 갔어 오늘 없네요. 상한가 갔다가 내린 건 뭐지? 하한가 갔다가 내린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특징주도 볼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톡헌터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가 뭔지를 써주는 사이트가 우리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어 라고 이렇게 리스트로 뽑아주는 사이트는 있는데 그거를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통주만 뽑아가지고 순위로 다시 매겨가지고 재해석해서 서비스하는 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기도 하고 저희 방밖에 없어요. 딴 데가 있으면은 없앨 겁니다. 지금 없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울며 기자 막기로.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은 또 다르죠. 삼성전자는 더 비쌌으니까. 지금이야 뭐 아니지만. 시장의 특징주. 개인이 많이 산 거, 뭐 외인이 많이 산 거. 외인이 많이 산 것만 해도 이렇게 뭐 금방 할 수 있네. 기아차, 외인이 많이 사고 있어. 바로 인지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시장 정보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지금 잔뜩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종목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연간 매출, 분기 매출 이런 것들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로 보기, 차트로 보기 이런 기능을 다 제공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사이트가. 자산 비율, 자산 총계, 매출 구성, 업종 내 비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뭐 재무 정보, 종목 이슈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지? 이런 것들만 또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종목 메모, 내가 이제 메모해 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오늘 핵심은 사실 이건데, 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알파스퀘어를 가지고 온 거긴 해요, 원래 시작은. 이게 뭐냐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뭐지? 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이 8월 11일 오후 1시 1분 기준이에요. 현재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5G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죠? 업종 테마를. 5G 종목이 많고, 그리고 DMZ 종목, 히토류 종목, 비철금속, 이낙연 관련주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요 밑에서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좋죠? 자, 그리고 제가 좀 주로 쓰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뭐 필터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뭐 업종별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부채 비율 뭐 어떤 것들 이렇게 뭐 필터를 넣어서 얘들만 보겠다. 그러니까 우량주만 보겠다. 이런 것들을 필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나는 PBR 뭐 PBR 같은 뭐 이런 조건을 넣어서 PBR이 뭐 3배 이하인 것만 나는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종목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이건 참고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자, 테마 쪽에서는 내 테마 필터, 얘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편리한데요. 내가 만약에 방탄소년단 관련 테마주를 보고 싶다? 요거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방탄이라고 쳐. 방탄이라고 치면 방탄소년단 딱 뜨죠. 제가 이미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저장을 딱 누르면 이렇게 방탄소년단 테마주가 뿅 뜨지. 방탄소년단을 딱 누르면 이 관련 테마주가 짠 이렇게 뜹니다. 자, 요거 뜰 때요. HTS도 마찬가지고 요 사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목을 위에서부터 생각 없이 누르지 마시고 거래량 순으로 소팅 해놓고 보세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거래량 순으로 꼭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 놈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정리돼요. 자,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방탄소년단 관련주 중에서 한류타임즈가 해당이 됩니까? 경남제약에 해당이 돼요? 물론 해당이 되지. 해당이 되지만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뭐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걸 벌써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손오공? 물론 방탄소년단 그거 뭐 피규어 팔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얼마나 지금 이거 방탄소년단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1일에 방탄소년단 컴백 이슈가 있죠. 근데 컴백을 하게 된다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번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는 걸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두 가지 테마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장 테마와 21일 컴백 테마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컴백 테마의 날짜가 좀 지나고 닿다? 그러면 이제 상장과 관련된 종목만 봐야겠죠. 현재는 DPC가 1등입니다. 저 주가를 눌러봐요. 너무 높죠? 안 하면 돼. 얼마나 거래가 쉬워. 엘비스메코. 얘는 이제 여기 넘어갔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죠. 얘는 여기 다시 넘어가면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10,000원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거기서 양봉 킬 때 사면 되겠네. 거래량 줄여놓고 있고. 괜찮네. 그죠? 자, 초록뱀은 지금 유중 이슈도 있죠. 유중도 지금 다 끝나갔고, 오늘이 나비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초록뱀도 요거 넘어가면 출발이에요. 가격대가 대충 한 1750원대? 1750원 딱 그냥 정해놓자. 1750원 넘어가면 출발할 겁니다. 거래량도 줄여놨고, 거래량 터지면서 1750원 넘어가면서 2000원 초중반대까지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이랑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넷마블이야 뭐 더 말할 게 없죠. 또 지금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상장까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빅히트의 사실상 실질수예요. 넷마블이 30%인가 40%인가 들고 있습니다. 대성 파인텍 요거는 지금 주가가 조금 밑에 쪽에 있죠. 이건 좀 올라왔을 때 거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1,500원대 넘어가면 하시고, 만약에 지금 산다? 그러면 요거 전저점 요거 깨지면 팔고 1,500원대 부근에서 한번 팔고 넘어갈 때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키이스트도 활동 관련 테마입니다. 뭐 주식과 관련돼서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키이스트 자회사가 방탄소년단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요. 그게 일본 쪽에서 활동을 한다? 이럴 때 이제 가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가가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 딱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500원 정도 넘어가면 괜찮겠네요. 단타거리는 일단 나올 겁니다. 한 10에서 20% 정도짜리.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테마 라인 하나 다 봤어요, 벌써.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이거 말고요, 방탄 테마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딱 누르셔가지고, 여기 어쩌고 해서 왜 이게 없어요? 좀 넣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이 종목은 빠졌잖아요. 이제 테마 아니에요. 라든가, 여기다가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파스퀘어 관리자님들, 저 고맙죠.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였나? 다음 주는 28일인가? 첨생법 시행을 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첨생법 관련 종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 순으로 소팅하라 그랬죠? 위에서부터 보면 돼요. 파미셀 주가가 이미 많이 튀었지만 권장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파미셀 하지 말자. 좀 위험하다, 그쵸? 만약에 이제 뭐 첨생법 이슈 끝났네? 그러면 또 폭락하잖아요, 그쵸?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 잘 아시는 분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 얘는 지금 영향을 못 받고 있죠. 첨생법과 상관없이 다른 이슈로 주가가 폭락해 있는 상태예요.
이 이평선 122평도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122평 깨질 때 손절 잡으면 8,400원? 8,500원?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요거 깨지면 바로 손절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전저점으로 그냥 거래를 해보자. 요거 깨지면 손절입니다. 지금 사도 그냥 별반 위험하지 않은 자리예요. 칼손잡만 잡아놓는다. 그리고 또 거래량 보십시오.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해 있는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받쳐놨잖아요. 누가 샀다. 왜 샀을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NK맥스 요건 지금 출발했고 요거 넘어가면 단타로 해야 되는데 좀 어렵겠죠. 딱 여기서 거래하면 좋았을 겁니다. 15,000원 여기 정도에서. 그러면서 스탑 올려가면서 홀딩하면 좋았겠죠. 안트로젠 얘는 여기쯤이 좋았네, 그쵸? 요렇게 플래그 패턴 끝나가는 그런 자리, 또 60일 선터치하는 요런 자리, 여기가 좋았네. 이것도 놓쳤네. 바이오 솔루션 정도까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안트로젠이랑 비교해보면 얘는 조금 더 높죠? 바이오 솔루션은 살짝 낮습니다. 요거 넘어가면은 단타거리로는 해볼 수는 있겠죠, 요거는. 천생포 쪽에서는 그렇게 막 썩 이쁘다, 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할 만한 종목이 없네요. 그쵸?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 관련해서 방역 관련, 뭐 중앙 백신, 뭐 대성미생물, 뭐 이런 종목들을 테마로 하나 엮어서 보면 좋겠는데, 이제 장마는 끝나갑니다. 최장 장마 일정을 이미 갱신했죠. 48일인가? 49일인가? 굉장히 긴 장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복구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병에 노출됐을 것 같은 가축들은 안타깝지만 살처분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접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농번기 끝나고 이제 장마가 다시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작물들을 또 심고 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농사 관련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농기구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번 장마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건설, 건축, 토목 쪽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집 같은 걸 또 다시 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같이 더블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지금 이 집값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규제 지역이었었던 것을 풀어서 아파트를 더 짓고 공공을 풀겠다? 근데 이게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서울 재건축하려고 했었던 아파트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공공임대로 조금 내주면 허가해 줄게. 그동안은 허가 안 해주겠다고 했다가. 근데 그게 좀 잘 된다? 그러면 대대적인 건설 공사가 또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뭐 여기저기 건설사가 이제 다 움직이면서 토목공사가 다시 들어가겠죠. 이것도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뭐또 다른 관점에서의 뉴딜 중에 하나인 거죠. 건설 쪽에다가 좀 또 한번 넣겠다. 그러면 내장재도 또 싹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뭐 LG 하우징이라든가 아니면 한샘이라든가 리바트라든가 가구. 왜냐면 이사 가면 또 새 가구 또 쓰고 싶잖아요. 다 관련 테마입니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쪽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가축들이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거고, 벌써 이제 떡밥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신종 무슨 바이러스가 또 돌고 있다. 가축들, 가축들이 뭐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백신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다라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테마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다 중복 테마라서 그냥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여기서 그냥 넣은 겁니다. 뭐 가축 해가지고 테마를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 설명을 일부러 좀 자세히 한 이유가 엮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처럼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같이 봐야지, 한 개만 딱 꽂혀가지고 사놓고서 아 이거 왜 안 가? 뭐 이렇게 또 뭐 열흘이고 뭐 기다리다가 속 터져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고 한 테마만 주장창 사놓으면, 예를 들면 이래요. 마니커 FNG를 사고 마니커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제일바이오를 사고 체시스를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 놓고서 아 내가 산 거 왜 안 가지? 이런단 말이에요. 테마가 돌고 도는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시총에 따라서도 다르고 테마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투자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오늘 거래량 가장 많은 종목은 우리손 FNG입니다. 우리손 FNG야 뭐 당장 가도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죠.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닭 관련주들은. 지금 요 라인인데요.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요 자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가격대가 저기 부근에서 매집을 계속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죠. 그리고 마니커는 지금 유중 나와가지고 주가 폭락했는데요. 이제 요때 우리가 한번 추매했잖아요. 요날인가 추매 한번 했잖아요. 딱 십자형 도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2층이고요. 1층으로 뛰어내렸어요. 1층으로 뛰어내렸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띠용 하고 점프를 했는데 띠용 하고서 뿅 하고 한번 튄 거예요. 띠용 하고서 뿅 하고서 튀고서 통통통통통통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다. 한번 브레이크를 얘가 걸어줬다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요 라인 깨질 때까지는 그냥 홀딩해도 돼요. 요 라인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얘 전저점 요거.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준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안 깨지면 급등 갈 거예요. 못해도 800원 초반대? 8번 초반대까지 한번 튈 겁니다. 그걸 역이용하자. 그래서 추매를 딱 해놓으시라. 850원까지만 가더라도 손실 벗고 혹은 수익 내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추매를 해놓으시라. 추매한 것은 요거 깨지면 손절하시라. 그겁니다. 제일바이오 요것도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눌려있는 상태죠. 더 가려고 한다 그러면 10,000원 넘어갈 겁니다. 얘는 이제 10,000원 정도부터 출발을 할 텐데 요건 좀 당장 거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자리예요. 비유하자면 지금 자리를 비유하자면 여기랑 비슷한 자리예요. 이렇게 옆으로 좀 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우진 BNG도 좀 비슷한 자리입니다. 얘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직 출발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수급이 지금 많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막 매수하고 막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자리들이라는 거죠. 이글벳도 똑같이 생겼죠.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테마가 지금 한번 돌아올 때가 됐다. 갈 때가 됐다. 자, 이때 당시 윗꼬리가 있어서 서둘러 팔기 바빴는데 지금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멈춰있죠. 체시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차트들이 제가 지금 차트를 누르면서 지금 바꿔오고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죠. 형태가 이때 당시는 저항, 이때 당시는 지금 지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3,000원 깨지거나 2,950원 정도 깨질 때까지는 좀 더 홀딩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딱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비슷한 예로 지금 들어드릴 만한 게 요런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요런 자리 딱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손절만 2,950원 정도 잡아놓고 거래한다면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림이 지금 살짝 좀 밀리고 있는데 마니커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어요. 여튼 얘도 한 3,000원 정도 넘어가면 선 하나만 딱 그리면 설명이 끝나요. 얘는 딱 요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거 지금 다 매수해놨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 이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데 라고 전체적으로 쫙 분산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료 쪽도 지금 자, 방금 전에 지금 하림이랑 제가 하림 눌렀어요. 자, 한일사료입니다. 자, 다시 하림 누를게요. 하림 눌렀어요. 자, 한일사료 눌렀어요. 제가 지금 차트를 바꿨는데요. 바꾼 게 티가 안 날 정도예요. 지금 심지어는. 할인과 한일사료는 차트가 그냥 거의 복붙입니다. 우성사료도 똑같죠? 한일사료랑 똑같이 생겼어요.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태경 BK. 지금 이 중에서 차트가 좀 틀린 놈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약간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죠? 자, 대한제당. 심지어 얘도 똑같네. 다 똑같이 생겼다. 자, 이렇게 되면 얘들은 중복 테마입니다. 이 중에 있는 종목을 만약에 내가 2개를 들고 있다, 3개를 들고 있다, 혹은 그 이상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짜장면이 오는 동안에 전화를 다시 했어. 아, 저 아까 짜장면 시킨 집인데요. 간짜장 하나 더 주세요. 응?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좀 이따 전화 다시 해. 아, 이제 간짜장이랑 짜장이랑 시키니까 좀 뻑뻑할 것 같은데 짬짜면 하나 더 주세요. 응? 거기도 짜장면 또 들어있죠.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이제 짜장이랑 간짜장이랑 짬짜면이 오고 있어. 자, 기다리는 동안에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어. 근데 이제 가스레인지가 두 개잖아요. 한쪽에는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고 그 옆에는 짜파구리를 끓이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짜장면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제발. 같은 좀 뭐 이런 사람 있다? 마니커 사고 이글벳 사고 체시스 사고 하림 있고요. 저는 그냥 아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다가 그냥 올인 몰빵했어요. 이러면 그냥 그럼 이거 망하면 하나 망하면 도미노에 다 무너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Nope. 예전에 왜 남북 테마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저는요 철도도 해야겠고요, 항공도 해야겠고요, 항만도 해야 되겠고요, 여행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산가족의 DMZ에다가 뭐 이거 저 하나씩 다 샀어요. 남북 안 하면 다 그냥 도민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수소차까지만 하고 끝내주다. 수소차. 자, 수소차 꽤 많네요. 수소차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주의 지각 변동을 한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내연기관으로 했었던 것들이 수소, 전기 뭐 이런 데로 바뀌니까 배터리도 또 바뀌고 또 수소 충전소 관련 또 테마도 바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현대차. 요건 또 많이 올라갔죠. 현대차 이거 언제부터 얘기하던 거지? 요기어디께서 얘기했나? 이거 뭐 내릴 때는 뭐 중내산에만 했지만 결국에는 가죠. 이 수소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왜 수소차 테마 대장주를 뭐 수소 충전소 하는 회사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느냐. 수소차 만드는 회사가 대장이에요. 현대차. 뭐 이번에 기아차에서도 나오죠. 뭐 JNK 히터. 요거는 여기서 딱 단타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렵겠다 그죠? 눌리면은 다시 해보던지. 세원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갔죠. 안 올라갔고 매집이 충분히 됐던 걸 봅시다. 자 그럼 거꾸로 세원이 왜 올라갔을까요를 한번 생각해보는 타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원이 어디서부터 매집이 들어왔느냐? 자 이거 그냥 눈대중으로 딱 보세요. 어디서 샀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죠? 자 여기서 샀잖아요.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죠? 여기서 사놓고 여기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어디서 팔아도 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쵸? 여기서도 샀을 수도 있죠. 여기서 샀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산 거 다 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넘어갔으니까.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해볼까요? 이거 다 판 거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거야. 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 거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야. 여기서 사서 요만큼만 사가지고 올라온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시나리오 하나. 그쵸? 또 다른 시나리오 또 그려볼까요? 누가 사고 팔고 한 게 없이 그냥 올라간 거야. 그냥 아무런 이런 거 없어. 그냥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여기서도 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가지고 매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사서 매집하고 이것도 매집 해가지고 올라간 거다. 이거 더 갈 거다. 10,000원, 20,0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 갖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교집합을 뽑으면 합집합 말고 차집합 말고 교집합만 꼽아서 보자면 결국에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터진 자리들이 매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 하나만 딱 그리면 답이 끝나요. 설명이. 설명을 더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거래량 터진 건 다 이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요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거래량 있죠? 여기도 요 가격이지? 여기도 요 가격이지? 여기도 요 가격이지? 마지막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갔지? 매수한 거는 3,400원이라고요. 지금 더블이 났어요. 100%, 2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런 차트를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의미가 원래는 없는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 이런 차트를 보고서 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여기서 의미 없는 희망으로 돌리지 말고 요런 차트를 요렇게 보면서 얘가 튀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라. 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여기서 지금 왜 이걸 누르고 있을까요? 아직 안 갔는데 매수해 놓은 게 없으면 소외된 거잖아요. 아직 안 갔는데 매수를 해 놓은 게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쬐끔이라도 올라갔어? 버려. 그럼 얘는 어딜까요? 미코는. 여기가 지금 고점이고 물론 이것도 시나리오 세우자면 이것도 매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를 여기서 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사놓고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거래량 여기 다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올라간 겁니다. 이미 올라간 건 버리자.
과감하게. 자, EM코리아. 인제 여기서 시작하죠. 거래량이 인제 붙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매집을 더해서 갈 것이냐? 근데 지금 다른 수소 테마들이 다 갔죠? 그럼 얘는 후발주자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매집을 해 놓은 가격이 얼마일까? 근데 매집이 많지는 않죠.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는 못 샀을 걸로 예상이 돼요. 가격대는 대충 지금 요거 평균을 내보세요. 윗꼬리, 종가 대충 평균 내보면 한 여기쯤 나오지 않아요? 얘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포함돼서 얘랑 대충 평균치. 그러면 그것도 평균치 대충 내보면 한 대충 여기라고 치고 요 정도에서 사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고점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안착해서 올라갔지. 그럼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지. 요거 손절 잡고 지금 그냥 사면 되겠지. 그런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EM코리아는 4,680원이 저점이니까 4,650원에 스탑로스 걸어놓고 오늘 음봉이니까 음봉 찍어 놓고 양봉 출발할 때 매수하면 돼요. 그렇겠죠? EM코리아. 동아화성 이것도 봐봐요. 어디서 사놨을 것 같아? 응? 여기서 샀네 지금.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푸시라. 다 사놓고 올라간 거잖아요. 자, 문제의 대우 부품이 나왔다. 아, 나 이거 진짜 대우 부품 지금 얘기해주면 훈련소분들 조금 벙칠 것 같은데. 이 대우 부품을 훈련소분들이 되게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 언제 가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픈이 돼버렸네. 대우 부품은 요거겠죠 뭐. 사고팔고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샀다가 손절했다 하는데 괜찮다. 얘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갈까 이게 지금.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 진짜 못해도 이거 아닌가? 요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동의 크기가 지금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 가격이 2,700원에서 3,800원이면 상한가 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매수했지. 점점 더 매수해. 잔뜩 매수해놨어. 언제든 가겠지. 그러니까 오늘 봤던 종목 중엔 얘가 제일 이쁘다. 지금 고를 만한 종목 중에 EM코리아는 당장 갈 만한 종목, 그쵸? 출발을 당장 안 하면 그냥 폭락할 만한 종목. 대우부품이야 뭐 언제 가도 갈 종목. 근데 또 이제 그동안에 훈련소 분들한테만 갈굼을 당했는데 이제는 눈높이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듣겠지. 대우부품 오늘 2% 내렸네요. 대우부품 1% 내렸어요. 대우부품 0.5% 급등합니다. 강퇴해버릴까? 그런 사람들. 대우부품의 대자도 이게 꺼내지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가는데, 손절은 잡아야겠지. 요거 이평선 요거 손절 잡아야 돼. 2,300원. 2,300원 손절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손절 얘기해주기 전에 나가가지고, 나 손절 못 들었네, 또, 그러고 손절 못 했네, 또, 나 물렸네, 또 뭐. 또, 두고두고 또 이거 가지고 또, 나 괴롭히게 생겼다, 또. 사지 마세요, 그럼 차라리. 사지 마세요. 대부분 오래 걸립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사지 마세요. 저는 있어요. 근데 사지 마세요. 사놓고서 저 괴롭히지 마세요. 일진다이아 이런 거지. 응? 좀 틀린 그림이긴 한데 얘는 이제 막 여기서 지금 미국 내갔다 와서 코로나 때 하여튼 지금 자리가 대부분 요런 데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골라줘. 안 간 걸 골라주는 거예요. 유니크도 대부품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고 성창오토텍도 비슷하죠. 뭐 비슷한 종목들이 많네. 이쁜 것들. 성창오토텍으로 저를 괴롭히던 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무조건 본전은 무조건 팔으라고 했어요. 성창오토텍 가지고 하도 갈궈가지고 본전은 무조건 팔아라. 절대 거래하지 마라. 성창오토텍 이거 이제 가면 이제 이거 얼마 가냐 이거 얼마냐? 따블은 가겠다 이거. GMB 코리아 요것도 요거 넘어가면 출발하겠다 그쵸? 5,300원 사놓은 사람이 있죠. 우수에 이면서 지금 수소차 쪽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얘는 요거 넘어가면 되겠다. 우수에 이면서는 요거는 4,500원 넘어가면 출발하겠네요. 여기서 사놓은 게 있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 1년 넘게 매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시총이 크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올라갈 거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우선순위예요. 쭉 이렇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여기를 한번 그룹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얘들은 간놈,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은 놈들은 간놈이다.
가다가 쉬는 놈들도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아예 그냥 팍 줄어가지고 쉬는 놈도 있다. 근데 그 밑에는 뭐다? 갈놈들이다. 아예 밑에는 뭐다? 관심이 없는 놈들이다. 거래량이 없죠? 네. 코엘 패션 이것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풍국주정 풍국주정이 조금 낮네. 근데 이것도 좀 높으니까. S 퓨얼셀 이것도 간놈. 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팍 줄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간 정도 요 정도에 있는 놈들이 갈놈들이네 지금 보니까. 그쵸? 삼보모터스도 한 6,000원 넘어가면 출발할 거고요. 지금 수소 중에서 고를 만한 종목들은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우부품.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좋다. HTS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간놈,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고를 만한 게 대우부품, 유니크, 그죠? 이거 체크가 돼서 좋네. 우수에이메스, 그쵸? 그리고 성창오토텍이었나? 성창오토텍. 요렇게 4개 이쁘네. 메모 좀 해주십시오. 밑에 페이지도 있긴 한데요. 뭐 굳이 앞에 좋은 뭐 자득한데 다 빼시면 됩니다. 오늘 좀 1시간 좀 넘게 했는데요.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진 이유는 방송 초반에 좀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돼가지고 중요해요. 그 혼마문의 이사의 여러 기법들이 또 있잖아요. 혼마 비전에 있는 내용.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3법입니다. 쉬는 게 진짜 중요해요.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거래를 매일매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거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서 내일 올라갈 것 같을 때 지금 매수를 해놓고 내일 올라가면 팔고 판 다음에 하루 동안은 공부하고 쉬고 자 그러고 나서 그날 또 주가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갈 것 같을 때 또 사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그쵸? 하루하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걸 주 단위, 월 단위로 거래를 했다가 쉬었다를 반복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알겠죠? 그렇지. 미스엘님 좋은 말씀 해주셨네. 저는 유니크가 있어서 대우품 패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바로 적용하신 거예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안에서 다 담지 마시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안에서 테마를 한 2개 정도는 담고 싶다? 그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수소 쪽에 테마를 그 종목을 2개 정도 비중 편성할 수 있을 정도를 미리 룸을 좀 만들어 놨다면 가능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이것도 이뻐 그러면서 막 생각 없이 이렇게 사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목요일도 테마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테마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지금 장이 현재는 좋지만 내가 장이 좀 빠지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혹은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러프한 내용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종목만 일단 딱 골랐어. 그러면 저 종목을 재무도 뜯어보고 이슈도 뜯어보고 뭐 최근에 뭐 뉴스는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뭐 공시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신 다음에 아이패드 사듯이 꼼꼼하게 색깔도 좀 확인해보고 애플 펜슬 지원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투사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죄송해요. 방송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 HTS에서 창투사 띄워놓고서 볼게요. 창투사 오늘 HTS 겁니다. 예, 요거 지금 거래량 많은 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그냥 볼게요. 아주 아이비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아이비도 1580원? 1600원 넘어가면 출발하겠네요. 이건 1600원 이거 너무 높구나. 요건 그냥 패스 거래하지 마세요. 예, 여기가 지금 벌써 한 15%가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오늘 시초에 잡았어야지. 예, 지금 들어가면 잠깐 물려요.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또 거래량 하나가 있긴 하네요. 조금 더 볼게요. 괜찮은 게 있는지. 대성창투 좋다. 그치? 자, 내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매수의 흔적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거래량이 발생된 게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란 말이에요. 자, 1년에 한 번 매수를 할 정도로 이 종목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매집에 별로 그렇게 큰 의지가 없다? 아니면 이게 매집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근데 대성청투를 보시면
지금 거래량만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대성창투 괜찮네. 요거 아주 그냥 수두룩 빽빽 쌌어요. 꽉 채웠습니다. 지금 1900원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항상 이런 차트는 가격이 또 같아요. 그죠? 항상 1900원. 이상해. 자, 얘는 또 출발하게 되면 요만한 사이즈 정도는 올라가겠죠? 네, 파동의 크기 설명드린 거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 때 그대로입니다. 얘는 단순하게 반등해도 30% 정도 올라가겠죠. TS 인베스트먼트 요거는 대성청투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SBI보단 조금 낮죠? 낮다. 시옷받침입니다. 자, 발음이 후져서. 이것도 거래량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런 것들이 뭐 크진 않지만 있어요. 이건 2,600원 기준선 잡으면 되겠네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요것도 조금 약하죠. 이미 지금 여기서 단기 반등세가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기술 투자 요것도 좀 약해요. 비트코인에 엮여 있었던 종목들이 좀 약하네요. DSC도 좀 약하죠. 지금 거래 기간이 요거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지금 매집의 대장은 대성창투다. 내가 바로 창투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름부터가 창투. 다른 데는 다 인베스트먼트인데 왜 얘만 또 이름이 창투야. 미래에셋을 지금 거래한다면 아니면 지금 들고 있다면 여기 손절이에요. 여기다가 스탑 걸어놓고 홀딩하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3,300원이었죠. 이제 방향 틀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전고점까지 올라가면 또 상한가입니다. 여기 딱 그림이 딱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또 파동 크기로 딱 재보면 이렇게 재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딱 요 정도인데 린드먼 아시아는 좀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5,200원 정도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1년 넘었어요. 얘 전에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휴 너 뭐 지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SB 인베스트먼트를 두고 뭐 기억 믿거나 말거나 진짜 말 그대로 믿거나 말거나 지난 얘기 가지고 뭐 내가 방송 어디 뒤지면 이긴 할 텐데 분명히 내가 이거 사고 친다 그랬어요. SB 인베스트먼트 이거 분명히 사고 친다 계속 얘기했었죠. 뭔지는 몰라 뭐 방탄이고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는 분명히 친다라고 얘기해 사고는 쳤잖아요. 그렇죠? 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린드먼 아시아 분명히 사고 칠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건방진 건데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00원이 넘어가면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여튼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여기가 지지였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저항대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앞에서 매수했었던 것들과 다 짬뽕돼서 5,200원대의 거대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렇게. 그래서 5,200원 넘어가게 되면 아마 매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100%를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100%. 5,200원 넘어가면 100%를 목표가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팔아요? 그런 얘기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만 원이에요. 얘는. 100%. 100%까지 그냥 목표까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 얘기를 작년 초에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갈 놈은 간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아니면 뭐 소액 가지고 있다가 넘어갈 때 사든가. 아 맞다.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종목인데 다시 관점을 가져볼까? 그 정도의 기억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요. SNW를 말씀드리면 되겠다. SNW를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여기 어디께에서 보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을 노리다가 전저점 찍고 여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거 분석 1, 2미 여기 어딘가까지 수익 내고 나오셨는데. 여튼 시간이 얼마나 뭐 1년 한 2년 1년 반에서 한 2년 그 정도 걸렸지만 자, 수익률이 700%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린드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창투사까지는 봐야 바로 내일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창투사는 좀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벤처 투자 촉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투자 체계를 단순 구체화해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벤처 투자 촉진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슈의 끝이라고 하기에는 주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기 이슈를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차트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은 일자리 빼고 이렇게 건설 인테리어 이렇게 봐야겠죠. 건설 인테리어 VRAR 신재생과 보안 이렇게 테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기 종목 고르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보세요. 마치겠습니다.